자, 첫 번째로 드릴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 Q&A입니다. 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10가지 정도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일수수학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무료 사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모두 다 오픈을 해드렸지만 무료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국어 독해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매일국어는 큰 맥락에서 아이들이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력 학습이지 않습니까? 수리독해 일수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반복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스스로 읽고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같은 공부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일 국어 독해 학습을 하지 않고 일수수학만 하게 되면 이 학습량 자체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사고 역량이나 경험을 넓혀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법이라는 의미에서 매일 국어를 먼저 선제하고 있어야만 일수수학도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제가 두 번째 답변을 먼저 드렸네요. 네. 일수수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국어 학습 아이디가 기존에 개설이 되어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학습 진도는 어떻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계통별 수학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학년별, 단원별 학습으로도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구성은 계통 수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따로 어떠한 과목부터 어디까지를 아이들이 학습하라 이렇게 지정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계통을 다 오픈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의 순서나 진행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플랜부터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오픈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조율하고 재단하고 시간표를 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시스템적인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구두로 아이들한테 자, 이번 주에는 이 진도를 해와 이렇게 학습을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또 더 나아가서 능동적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할 게 아니라 나 이 부분도 더 복습해 봐야지, 이 부분도 더 관심 있으니까 해봐야지. 네, 이렇게 학습 컨텐츠가 오픈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일수수학을 수업에 좀 녹여내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 궁금증은 주로 수학학원에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수업에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브 컨텐츠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실제로 시강 수업이나 관리 지도를 하시지 않더라도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짜실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 자기주도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업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거를 복습하는 교재로 오프라인 교재로는 사실 문제풀이밖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없으시잖아요. 유형풀이 아니면 뭐 심화문제풀이 아니면 오답풀이 이거밖에 못 하시는데 매일 국어를 활용하게 되면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개념 정리도 다시 읽어보게 하실 수 있고 또 개념을 잘 읽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필수적인 유형이 있죠. 필수 유형.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필수 유형 예제가 저희가 10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가볍게 복습 컨텐츠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제안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업을 한 후에 오늘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시 잡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풀이나 뭐 주의점들을 또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 후에
서술형 부분에 대한 거를 고정적으로 또 확보를 하실 수가 있죠.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일이 개별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냥 똑같이 수업을 했을 때 쫓아오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답을 보지 않고 아이가 그 서술형 문제의 풀이 순서를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후에 30분 정도를 배정해서 후 시간에 이제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단단히 하는 그런 전자교재 컨텐츠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이요. 자, 한 회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는 사실 선생님께서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실력마다 편차가 좀 있어서 시간은 가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독해 역량이 꾸준히 그동안 훈련되어 온 아이들은 개념 읽기 파트에서도 시간이 좀 단축될 것이고 또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도 아이들마다 실력 편차가 좀 발생이 되죠. 하지만 대략 저희가 한 회차 소단원이 4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개념 끄나읽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유형, 틀리지 않고 실수 줄이기, 그 다음에 서술형 트레이닝과 창의 융합 트레이닝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그냥 한 번에 쉬지 않고 쭉 끝까지 한 회차를 완료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여 분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한 번에 원스텝부터 포스텝까지를 한 번에 쭉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한 타임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40-50분 정도가 되니까. 근데 이게 호흡이 한 번에 아이들이 쭉 누구의 간섭 없이 4단계까지를 다 완료하는 거는 사실 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집중력이 받쳐주는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는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면 1, 2스텝이 맥락이 같고요. 그 다음에 3, 4스텝이 맥락이 유사합니다. 1, 2스텝은 읽기에 관련된 트레이닝 파트이고 3, 4스텝은 쓰기에 관련된 트레이닝 파트니까 이 부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고려하셔서 학습량을 가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수학학원에서 보통 한 주일에 나가는 진도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일에 나가는 진도가 소단원 하나 정도이다. 그럼 그 진도에 맞춰서 한 회차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보통 주 3회나 주 2회 수업 하실 테니까 아니면 뭐 한 주에 한 단원 반 정도를 나간다. 그럼 그 진도에 맞춰서 수업 전에 한 회, 수업 후에 한 회 이렇게 복습을 해서 같은 회차를 2번씩 반복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질문은요. 학생들 관리 방법인데 원장님들께서 매일국어 이용하시면서 학생들 학습 관리 페이지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리독해 일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캘린더 형태로 아이들의 학습 성실도를 먼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독해 훈련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읽고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설명이나 도움도 없이 아이가 스스로 어떠한 글을 읽었는데 한 번만에 읽고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아이가 스스로 이 내용을 누가 이거 외워 이렇게 해서 외울 것을 던져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 읽기를 통한 기억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그 캘린더에 나오는 표에는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될 겁니다. 매일국어랑 동일하죠? 정확히는 매일국어 초등 교과서 학습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캘린더에서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성실도 여부를 체크하셔서 최소한 2주 이상은 꾸준히 체크를 하셔서 이게 아이의 학습 습관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했는지 안 했는지만 잘 체크를 해주셔도 공부 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2번째는 그 캘린더에 있는 각 칸, 오늘 날짜에 있는 칸에 적혀 있는 숫자는 스텝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혼돈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자, 저희가 단원별 구성으로 한 단원이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하나씩의 스텝을 했을 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추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날짜로 4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전체 한 스텝을 다 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왼쪽 편에 학습 현황이라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어느 단원에 어느 스텝을 했는지도 그 별의 위치를 통해서 노출이 되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거듭해서 읽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복습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복습 잘 안 하죠. 그 복습을 하게 해야죠, 우리는. 왜냐하면 복습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복습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날짜별로 학습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세부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별의 색깔을 받았는지 성취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각각의 별의 컬러가 의미하는 그 점수 기준표를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매일 국어랑 똑같습니다. 반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교 때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한데 반복을 하도록 하는 학습 동기 유발은 뭔가 이 아이가 이루었을 때 예쁜 그림을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죠. 매일국어 교과서 독해법에서는 이걸 스마일 표시로 저희가 넣었었는데요. 매일국어 수리독해 일스수학에서는 여기에 별의 컬러를 무지개로 넣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 그 카트 땡땡땡이라는 게임에 보면요, 이제 장갑의 색깔이 막 무지개 장갑, 뭐 금장갑, 은장갑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개 장갑이 좋은 줄 알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매일국어에서 일스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지개 컬러의 별이 만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85점 이상의 금별, 은별, 동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무지개별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 별을 만들면 상을 주세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너도 할 수 있구나 독려해주고 이런 작은 칭찬들이 모여서 아이의 학습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수수학에서도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복습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학습 보고서가 지금 되느냐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셔서 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베타 오픈 기간이잖아요. 베타 서비스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완성이 짠 하고 돼서 이제 출시를 하고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 방학 시기에 활용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적인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저희가 먼저 오픈했고요. 이 학습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보고서는 2월에 오픈이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보고서에 반영이 될 내용들은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학습 진행률. 일스수학의 경우에는 단원별로도 물론 구성이 가능하나 계통별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의 그런 수학에 대한 개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스수학만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 진행률과 그 계통별 진행률을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각 파트별로 아이들이 얼마나 수행을 잘 하였는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각 스텝별로 무지개별, 금별, 은별, 동별이 모여서 소단원의 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메달의 획득을 확인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적 추이 변화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월별로 누적 성취도, 그 다음에 각 월별로 계통 성취도 등등을 저희가 평균까지 내서 이제 구성을 좀 촘촘하게 잘해서 예쁘게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부모님께 일수수학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사실 이 부분이죠.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교육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라는 게 바로 개념이나 이해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행이나 빠른 계산식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원하시죠.
어떤 문제가 척 나왔을 때 아이가 술술술술술 풀어서 답을 딱 적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자면 아이들이 술술술술술 답을 적는다는 것이 이 문제를 그냥 암기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포인트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개념을 올바로 잡고 수학 공부 방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중학교까지는 이 암기식 수학이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1학년 가면서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잘 안내를 해주시고 정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학 부분에 학습 결손이 생겼는데 3학년 되면 분수가 등장하면서 수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수학에 대한 우려가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읽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특히 계통별로 아이가 계통별 개념을 차근차근히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이런 특강 형태의 수업을 구성하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또 설득력 있게 어머님들께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수리사고력 공부법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좀 달아서 우리 학원만의 어떤 특별한 온라인 캠프이다 이렇게 잘 포장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 개톡수학으로 전체의 체계를 바로 잡아서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 얘기는 지금 일수수학을 잘 쓰고 계시는 저희 한 학원의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다 무지개별을 받고 있을까요? 정말 기특한데 비법이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6학년 아이들도 4, 5학년 거 기본 개념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문구를 그대로 차용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한두 문제 잘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통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수립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진짜 단단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